자녀의 성공적인 진학, 아는 만큼 보인다. 교육전략가, 진로전문가, 김혜영의 톡톡 2021 대입 수시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 입시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이력은 이렇고요. 2021 대입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2022년 그리고 2024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하고 조금 아주 유사하고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를 제가 꼭꼭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 비율 축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수시 비율이 가장 최고 피크를 쳤다 그랬죠. 77.3%. 올해는 77%로 살짝 0.3% 줄어들 예정입니다. 0.3%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정시는 22.7%인데 23%로 살짝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덕분에 수시와 정시 기간이 모든 것이 다 2주씩 마감 일정을 다 연기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표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육 활동을 못했죠. 학교를 제대로 가서 수업을 받거나 어떤 비교과 활동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서 대학들이 그 평가 기준들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기록부에서는 뭐뭐뭐를 안 보겠다. 면접은 뭐 더 짧게 보고 때로는 영상으로 하겠다. 수능 최저학력도 다 합쳐가지고 4등급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각 대학들마다 그 기준들을 조금씩 완화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을 다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벌써 2022년이 아닌 올해부터 정시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했죠. 그래서 30%까지 정시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학은 이제 30%지만 다른 대학은 아직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점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비율이 확대됐다. 여기 이 표에 보시면 2020년도에서 21년도까지 그 모집 비율이 77.3%에서 77%로 수시 모집은 내려갔고 정시 모집 은 점점 이렇게 더 확대됐다라고 이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어떻게 2021년도에는 수능 위주가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021년 올해부터 제가 정시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들 열고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홍익대 이런 대학들이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일정들이 2주가 뒤로 밀렸죠. 2주가 연기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존의 수시는 보통 8월 말이 그 학생부 작성 기준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땠죠? 예. 마감일을 9월 16일로 2주 늘렸습니다. 기준일은 똑같지만 마감일을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 원서 접수 기간도 작년 같은 경우에 9월 7일에서 11일이었다면 지금은 9월 23일에서 28일로 그래도 휴 다행이다. 조금 더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늘어났죠. 예. 그리고 정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해가 가기 전에 12월 26일에서 30일까지가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그 이듬해인 2021년 1월 7일에서 11일로 2주 연장되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좀 이렇게 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원서 접수 기간 9월 7일에서 9월 23일로 그렇죠? 23일에서 28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도 역시 2주가 다 밀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확하게 2주는 아닙니다. 2주가 밀렸으면 12월 29일이어야 되는데 조금 앞당겨져 있네요. 이런 것들이 왜 조금씩 차이가 나냐면 이 진행 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라 라는 이제 방침이죠. 그리고 정시 모집조차도 원서 접수 기간과 그리고 합격자 발표
변형된 거, 연장된 것들은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았으니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활동이라든지 비교과 활동들이 어떻게 어려웠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대학별로 평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평가 기준이 완화되었냐면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수시 면접,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많이 완화됐는데요. 한번 좀 살짝 들여다볼까요? 서울대 같은 경우 올해 2021년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어요. 지역별로 이렇게 고르게 배분하는 그런 지균 전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게 23.8%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포션인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화시켰나 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탐구 영역이 2개의 과목이 모두 다 2등급 안에 들어야 됩니다. 서울대는 정말 대단하죠. 2등급이 얼마나 적은 정말 몇 명 안 되는 등급인지 제가 나중에 내신 등급 비율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영역 2개 과목이 2등급이 각각 다 2등급 안에 들었어야 되는 걸 합쳐서 4등급 안에만 들면 됐다라고. 그럼 그게 무엇을 뜻하죠? 어떤 한 과목이 3등급이라 할지라도 한 과목이 1등급이면 2개가 맞춰서 4등급 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한 과목 정도는 3등급이어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고3의 비교과 활동을 아예 다 우리는 미반영하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주로 볼까요? 네, 내신에서 많이 보였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교과라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아주 철저하게 파헤칠 예정인데요. 수상 경력이라든지 창체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 출결상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보고 비교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 연세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려대는 어떨까요? 수시 면접 때 우리 많이 떨고 막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면접을 일부 간소화하는데 그 간소화하는 방법이 일부는 온라인 녹화로 하겠다. 온라인 녹화. 집에서 온라인 찍어가지고 내는 것도 있고요. 또는 학교로 오지만 서로 대면하지 않은 채 거기서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냥 파격적인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포스텍은 어땠었죠? 지난 시간에 제가 포스텍은 원래 정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수시인데 수시 중에서도 창의 IT 인재 전형을 아예 없애버렸죠. 그냥 우리 포대는 오직 일반 전형으로만 뽑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그 카포디지오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공의 특성화 대학 같은 경우 보면 정시 인원수가 아주 적지만 10명, 20명, 15명 이렇게 아주 적지만 그래도 정시라는 제도로 들어올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대는 아예 정시가 처음부터 없었고요. 그리고 유니스트는 2018년도부터 폐지를 했었죠. 정시를 폐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이공의 특성화 대학은 그래도 수시로 들어가는 게 맞다. 정시에 목을 매다가는 굉장히 확률상 너무 낮죠. 자, 제가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유니스트 정시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텍 한번 보십시오. 포스텍 수시 칸만이지 아예 정시 칸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2016년부터는 아예 정시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창의 IT 인재만 여기는 지금 언제부터 올해부터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포스텍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정시 포스텍 없었다 얘기했고요. 여기 비율을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시가 몇 명? 695명. 자그마치 97%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전부 다 그냥 수시로 뽑겠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시는 겨우 15명 뽑겠다. 그리고 지스트 한번 볼까요? 지스트? 지스트는 전체적으로 수시는 180명을 뽑겠다. 이게 90.9%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시는 겨우 20명, 10%죠. 총 토탈에서 200명 중에 정시는 겨우 20명 뽑겠다고 합니다. 디지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스트는 토탈 220명 정원 모집에 정시는 겨우 10명, 4.5%에 해당하죠. 그리고 수시로 210명을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트는 수시는 정신 아예 없고요. 수시로만 360명을 다 뽑겠다, 100%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 내가 조금 이런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은 한번 이 추이를 잘 보시고 지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도 수시 상위 15개 대학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수능 최저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여기 표에 아주 정성 들여서 다 발췌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 그 2020년도에 탐구 수능 최저 충족이 2개 과목 모두 다 2등급 이내로 들었어야 됐죠. 그런데 지금은 2개 과목의 등급의 합이 4등급이면 된다라고 조금 완화했습니다. 게다가 성악, 기하, 국악 같은 경우는 탐구 수능 최저 충족이 어땠죠? 2 과목 모두 3등급 안에 들어야 됐다면 지금은 2 과목의 합이 6등급 안에 들면 된다. 굉장히 많이 생색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예, 역시 서울대는 대단합니다. 지역 균형 그 전형에서 요 정도 이렇게 완화됐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렇게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경희대 한번 볼까요? 전형 변화가 어떻게 되었냐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교사 추천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교사 추천서 폐지하겠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는 이제 21년, 22년, 23년에 거쳐서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아마 2024년에는 전면적으로 교사 추천서 제도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 괄목할 만한데요. 과학인재를 뽑는 그 특기자 전형이 273명이었습니다. 제 아들도 연세대 전자공학과에 응시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 과학인재 특기자 전형으로 넣었죠. 작년도에 연세대나 고려대는 과학인재 특기자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과 학생들은 그쪽으로 많이 추월을 했고 저희 아들은 연대 전자공학과에 붙었죠. 그랬는데 세상에 270명을 어떻게 해요? 예, 전부 다 폐지합니다. 전부 다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흡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 제도를 아예 없애버렸죠. 인하대 이렇고요. 한국외대에도 특별히 외국어 특기자 전형,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있었는데 이거를 전면 올해는 폐지를 하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또 교과 부분이든 종합 부분이든 간에 그쪽으로 좀 TO를 옮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논술 전형이라든지 특기자 전형들은 폐지되거나 아니면 점점 더 줄여가는 게 추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해 2021년 대입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를 정리해 보았는데 뭐였죠? 수시가 좀 축소되고 정시가 조금 증가되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들이 2주씩 미뤄졌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활동이나 비교과 활동들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학들이 평가 기준들을 완화했는데 학생 생활 기록부 안 보겠다 하는 그 연세대 같은 학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면접도 파격적으로 고려대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보겠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들을 완화시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2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 걸 2개가 2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데 합쳐서 4등급이라든지 서울대의 그 지역균형 선발에서 전형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고 작년까지는 있었지만 올해 폐지한 학교들이 경희대학교라든지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 아주 간절하게 꼽으면서 희망하면서 그 입시 전형을 꼭 아주 탄탄하게 보시고 좀 밑줄 긋고 별표 치고 하셔서 하나도 누락되는 바가 없이 내가 어느 대학에 응시해야 좀 유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이 대학은 어떤가요? 저 대학은 어떤가요?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갖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봐서 답글을 달아드리고 또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항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제작을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